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간사랑 강의의 13개 주제 중에 주도하는 인생 기업가 정신이라는 강의를 하게 된 서창수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입학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우리는 굉장히 오래 기다렸는데요. 만나게 돼서 반갑고 순천향대학교에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가르치게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엄청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요사이 가장 핫한 이슈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집이든 부모님이든 친구든 또는 뭐 사회든 뭐 어디로 보면 여러분 수준에서 이렇게 보니까 가장 모든 사람한테 핫한 뜨거운 관심 있는 주제가 뭐인 것 같습니까? 아마 일자리가 아닐까요? 일자리.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고 코로나가 와서 온 사회를 동네를 나라를 뒤집어 놓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학교에 못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도 막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스크도 써야 되지만 뭐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관심사가 뭘까요? 하는 거죠. 살펴보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연세 드신 분은 연세 드신 분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가장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게 일자리입니다.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또는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전부 계약직이고 뭐 안 좋은 일자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보면 가장 핫한 이슈, 우리 주위,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서 이슈는 저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기업가 정신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여러분 같으면 졸업 후에 어떤 직업으로 살아야 행복하고 오래 일할 수 있고 경제력도 풍부하고 내 적성과 맞고 보람을 느끼고 이런 데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주도하는 인생 기업가 정신 그럽니다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직업으로 내 인생을 어떤 직업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신입생 여러분의 전공이 뭐든지 간에 배경이 뭐든지 간에 집안이 어떤지 간에 이 주제야말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대학 생활에서 가장 고민이 많은 주제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건 전공과 관계없는 그죠? 어차피 어떤 일이든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 가치를 실현하고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고 또 뭐 돈도 벌고 사람도 사귀고 결혼도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관심 있는 주제가 일자리고 직업이다. 그러면 이제 대학을 들어왔으니까 여러분은 대학 생활을 우리 내 전공을 어떻게 공부를 해서 뭐 주위에 보니까 뭐 취업도 안 된다는데 선배들 이야기 들으니까 뭐 취업을 했는데도 뭐 마음에 안 들어서 뭐 고민이 많던데 뭐 불확실하고 뭐 이런 고민을 많이 듣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아마 곧 이제 신입생이 지나면 이런 고민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과연 어떻게 해결할 건가, 내 전공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떤 직업이 좋은 직업이고 미래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이런 걸 예측해보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대학 생활이 되고자 되자고 제가 인간사랑 강의에 이 주제를 잡아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인간사랑은 우리 순천향대학교의 건화기념이잖아요. 우리 설립자께서 건화기념으로 가장 중심 키워드로 인간 사랑을 교육하자. 사람은 인간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가 과연 인간 사랑하고 뭐 관련이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13개 주제가 뭐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기업가 정신 강의는 여기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제 강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게 내 인생에 행복할까에 관한 강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다고 보면 이 기업가 정신 이 주제야말로 인간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인간 사랑이라는 건 사람이 살면서 생길 수 있는 관심 있는 관계되는 뭐 그런 주제이면 다 인간 사랑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기업가 정신 어떤 직업으로 살지 어떻게 살지 하는 이야기는 인간 사랑의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곧 고민하게 될 내 직업, 미래의 예측, 그다음 내 전공을 어떻게 살릴지, 어떤 직업으로 살지, 어떻게 해야 만족하는 직업으로 행복하게 살지, 그럼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1학년 때부터 해야지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 60분 정도에 걸쳐서 할 테니까요. 좀 지루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들어서 여러분의 이 보람 있는 낭비되지 않은 후회하지 않는 대학생을 하기를 바라고 모두가 졸업 후에는 일자리 걱정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계기가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뭐뭇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가 뭐 학자들마다 사람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동물이다, 뭐 즐기는 동물이다, 뭐 언어적 동물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걸 본다면 여러분은 사람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이 개념 중에서는 사람은 일하는 동물이다라는 말에 저는 아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뭘 평가하거나 그 사람을 알아볼 때 무슨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라고 가지고 그 사람의 하는 일을 가지고 보잖아요. 뭐 하는 사람인지 직업이 뭔지 가지고 평가를 하거나 정체성을 보거나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규정하는 그 여러 가지 특징 중에 가장 유력한 정의는 일하는 동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판단할 때는 어떤 일을 하는지를 봐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의미가 뭔가요? 일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나 자신을 실현하고 돈도 벌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또 사회 기여도 국가에 기여도 가족도 만들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게 다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가장 큰 특징, 호모사피엔스 중의 특징은 일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는 거에 가장 그 적합한 정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인생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뭐세요? 저 앞에 장에서 제가 일하는 동물이다 하는 거와 관계에 지어서 힌트를 얻는다면 인생은 직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직업입니다. 여러분이 교육을 받는 이유도 사실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뭐 그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 교육의 목적이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직업 아닌가 좋은 직업 마음에 드는 직업 나를 개발해서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도 하고 준비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어떤 직업을 갖느냐 내 마음에 드는 직업이냐 행복한 직업이냐 이게 평생을 좌우하는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생은 직업이다. 여기 명함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명함을 갖느냐 여러분 졸업하고 나서 이게 저는 가장 큰 관심사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사회 현상이나 주위에서 보는 많은 대부분의 현상들을 보면 이 직업 일과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사람이 왕래하는 거라든지 만나는 거라든지 어떤 사회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 거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과 연관된 직간접으로 것들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직업이다. 직업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직업에 이제 만족을 못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직업이 안정되지 않거나 뭐 이런다면 어떤 문제가 되겠어요? 직업 인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직업에 만족하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정체성 존재가 약하다. 결국 내 하는 일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직업에 만족하지 않으면 나의 정체성 존재 이유가 약하다. 그 다음에 체면, 평가, 명예, 격 사실 이런 것도 직업과 직간접의 관련이 있죠. 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기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뭐 다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저건 좋은 직업 같아, 뭐 저거는 좀 별로인 것 같아, 뭐 이런 각자의 주관적인 평가지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직업 속에 사실은 일종의 격, 체면, 뭐 명예, 뭐 이런 게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적절히 확보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직업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모임도 하고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아는 사람이 생기고
그 안에서 사실은 이제 모임도 생기고 이러잖아요. 친소 관계도 생기고. 근데 이런 거에도 역시 또 어렵다. 원하는 사람, 원하는 모임, 관계가 만들어지지 못한다. 그다음 우리가 흔히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를 꺼리지만 가장 중요한 직업을 통해서 기대하는 게 경제적인 수단이잖아요. 벌이잖아요. 생계 유지잖아요. 뭐 원하든 원치 않든 이 경제적인 수단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람으로서 역할을 못한다 제대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업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 행세를 한다. 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경제적인 수단 확보가 제대로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조금 추상적이긴 합니다만은 직업을 통해서 제가 사회에 기여하고 국가에 기여하는 그런 관계이잖아요. 그래서 직업을 제대로 원하는 직업을 행복한 직업이 안 되게 되면 우리 인생 자체가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인생 전체가 행복은 물론이지만 여러 가지 실무적인 실질적인 이유로 인해서 직업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면 문제가 많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업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직업을 뭐 1학년이지만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대학생이 됐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대학을 온 이유는 뭔가요? 이렇게 물으면 글쎄요, 뭐 대학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곰곰이 뜯어보면 되짚어보면 이 직업하고도 관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대학을 오는 이유가 직업을 갖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대학에서 견문을 넓히고 나를 발견하고 학식을 쌓고 경험을 쌓고 친구를 만들고 사람 사귀는 법을 알아서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고 원하는 자기 적성에 맞는 전공을 하려고 그러고 막 고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뭐 거기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대학을 온 이유도 여러분 오늘 신입생으로서 이 강의를 듣고 하는 이유도 결국은 여러분의 미래 인생, 직업, 하는 일하고 관계가 있다고 본다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사실은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라고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최근 이제 상황을 보면 저성장, 저고용이라는 거죠. 성장을 많이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가 많이 안 생기는 경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 한두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미 이 발전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국민소득 수준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 구조 자체로 보면 이미 성장을 한 이미 어른이 된 경제 구조라서 이제 더 빨리 이제 키가 클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이제 고성장이 아닌 저성장 경제 구조로 접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이 안 생기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뭐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막 기업이 많아지고 그래서 막 여러분이 대학 졸업하자마자 다 취업하라고 뭐 이러면 좋겠는데 불행히 또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이미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데 사실은 여러분한테는 좋지 않은 소식이지만 어쨌든 이건 뭐 큰 흐름이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그리고 여기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저성장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안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겁니다만은 로봇 치킨 뭐 로봇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치킨집에 이제 치킨을 튀기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하듯이 밀가루 반죽부터 통닭을 이제 그 집어넣고 반죽을 해서 기름에 넣고 튀기고 이제 뭐 데치고 뭐 뒤집고 해서 안전하게 이제 튀겨내는 그 작업을 하는 로봇인데 최근에 이제 개발돼서 통닭집에서 치킨집에서 이걸 이제 주방에 갖다 놓고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사람만큼 잘할까? 이렇게 하고 사람하고 이제 경쟁을 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안전하게 아주 정확하게 치킨을 잘 튀겨서 튀기는데 대신 사람보다 10배나 빠르게 치킨을 이제 튀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게 뭐 이 뜨거운 이 기름에 안전하게 제대로 맛있게 더군다나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튀길까 했는데 정확하게 매뉴얼대로 튀겨서 맛은 사람이 한 거나 똑같이 하되
속도가 10배가 더 빠른 속도로 통닭을 튀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킨집, 우리나라 뭐 세계적으로 치킨집이 제일 많은 나라잖아요. 근데 이 치킨을 튀기는 게 이제 굉장히 뜨겁고 뭐 이게 막 화상도 많이 입고 힘들다 그러잖아요. 이 이제 기계가 도입되면 사람들이 하는 치킨을 튀기는 일을 이제 사람이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자리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치킨집에서 치킨을 튀기는 일자리가 다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편하라고, 사람이 좋으라고, 생활에 도움이 되라고 개발한 기술이 결국은 사람의 일자리를 앗아가는 그런 결과를 나왔다는 거죠. 이게 뭐 최근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미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고를 했죠. 20년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자리들의 절반 가까이가 없어질 거다. 그러면서 이제 TV에서 방송을 하는 화면입니다만은 여기에 있는 직업들이 여기 다 좋은 직업이에요. 의사, 판사, 뭐 변호사, 약사, 뭐 배우도 있고 아나운서도 있어요. 뭐 교사, 선생님도 있고 이 직업들이 이제 절반 또는 뭐 더 많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 AI가 나서서 이제 뭐 지금 AI가 막 신문 기사도 쓰잖아요. 글도 쓰잖아요. 그림도 그리잖아요. AI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나 로봇이 직접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대체를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이제 사람 일자리가 점점 없어져서 안 그래도 지금 일자리가 안 생기는데 있는 일자리마저 자꾸 기계가 대체하게 되는 우리 취업하는 입장에서 이제 안 좋은 소식이 자꾸 많이 생겨요. 더군다나 뭐 작년에 생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가 우리 일상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여러분 학교도 못 오잖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교수님들도 학생들을 못 봐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는 상황이 생겼고 이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어요. 실직을 한 사람도 많고 대신 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생긴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직장에 출근할 필요가 없는 재택근무가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다음에 대신 정규직보다는 프리랜서나 계약직 자리가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또 일자리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아지. 물론 뭐 좋은 업종이라든지 호황을 이루거나 일자리가 새로 생긴 직군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또 일자리에 큰 충격을 주는 또 계기가 됐다. 또 안 좋은 소식이 일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드는 제공하는 주체가 어디예요? 기업이잖아요. 중소기업, 대기업, 뭐 특히 대기업들은 뭐 몇천 명, 몇만 명씩 막 고용하고 뽑잖아요. 우리 기업이 없으면 우리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정말로 건강한 부자인 나라는 기업이 많은 나라여야 되잖아요. 아무리 뭐 다른 게 많으면 뭐 하겠어요? 일자리를 많은 부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없으면 우리는 일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문제가 생겨서 기술이 워낙 빨리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지금 한 아이템으로 성공을 하더라도 다음 기술이 나와서 다른 아이템이 나와버리면 이 기업은 금방 망해버리는. 그래서 대기업, 유명한 기업들도 앞으로 2030년이 되면 뭐 70% 대부분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이나 큰 기업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망하거나 합쳐지거나 막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일자리는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업들한테도 지금 안 좋은 소식. 결국 기업들은 막 성장하기 위해서 크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지만 그 개발하는 기술이 막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기술이 빨리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한번 보세요. 아직도 쓸 수 있는 건데도 새로운 핸드폰이 막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기술의 주기가 워낙 빨리 가다 보니까 기업들도 오래가는 기업이 없어진다. 그러면서 망하거나 사라지는 기업이 이렇게 많아진다. 그만큼 일자리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해외로 나가는 기업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 있듯이 원래는 이제 중국으로 주로 나갔는데 요새는 중국도 인건비가 비싸지고 기업하기 여건이 안 좋아지면서 주로 이제 베트남으로 요새는 우리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간다 그러고 심지어는 뭐 인도나 인도네시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 기업들이 엄청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을 좀 채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일자리 제공을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막 해외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만들어질 일자리가 안 만들어져요. 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렇게 해외로 나갈까요? 가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임금이 너무 높아서요. 우리나라 임금이. 우리나라 한 명 채용할 인건비 예를 들면 연봉 뭐 2,500만 원 같으면
베트남에 가면 10명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뭐 1년 연봉을 막 2, 300만 원 주면 채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기업을 한다 그러더라도 일단 해외로 나가는 게 유리한 거거든요. 또 해외 나가면 그 큰 시장들 있잖아요. 막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 이런 데는 고객이 얼마나 막 우리의 막 10배, 100배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크기 때문에 이제 해외로 나간다는 거거든요. 자,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기업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자리가 또 안 생긴다. 생길 일자리가 해외로 다 가버린다는 일자리 입장에서 또 안 좋은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 취업을 해서 여러분 선배나 뭐 집안에 있는 친척이나 한번 물어보세요. 보면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지금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월급이 뭐 원하는 월급이 아니라 너무 적어요. 또는 지금은 괜찮은데 이 동업계 경쟁이나 뭐 회사 분위기를 보니까 언제까지 이 회사가 존재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언제 망할 줄 모르겠어요. 아니면 적성에 맞고 뭐 전망도 좋고 좋은데 일이 너무 힘들어요. 제 적성과 맞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그래서 85%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85%가 나 이 직장 못 다닐 것 같아. 곧 옮겨야 그걸 옮겨야 될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도 고민이 많아요. 더군다나 이제 조금만 다니면 한 40대, 50대만 되면 실직을 이제 다니고 싶어도 못 다녀. 나이 많다고. 사실은 지금 40대 후반, 뭐 50대면 나이 많은 거 아니잖아요. 뭐 지금은 건강하시잖아요, 다들. 여러분 아빠, 엄마들 지금 연세 얼마세요? 뭐 40대 후반, 50대 초반이시잖아요. 얼마나 건강하세요? 아직 20년 더 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직장에 가면 나이 많다고 막 홀대를 받아요. 나갈 준비하세요. 막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를 중심으로 40대 50대 분들이 출근을 하지만 내년 후내년을 다닌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실직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취업을 해도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지만 취업을 해도 오래 다닐 직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는 사람도 다 불확실하고 고민이 많아요. 우려가 많아요. 그래서 일자리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아. 안정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니는 분들도 또 일자리 걱정이에요. 취업해가지고 출근을 하는데도 그분들도 일자리 걱정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뭐 출근을 하고 일자리를 많지만 그 중에 상당 비중이 비정규직이라는 거죠. 계약직 뭐 표현은 여러 가지로 불리지만 이분들은 보장이 안 되고 언제든지 이제 바로 해고될 수 있는 그걸 이제 비정규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정규직이 대세다. 이제 뭐 기술이 빨리 변하고 이 경기가 안 좋을수록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보다는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비정규직이다. 일자리의 질이 안 좋다. 그래서 뉴스에 보면 뭐 정규직 어쩌고 비정규직 어쩌고 뭐 불공평하다 그러고 뭐 갈등이 생기고 막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시장에 또 굉장히 지금 문제 갈등이 많다는 거죠. 공무원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 일자리 이야기할 때. 왜 그런가 하면 청년들이 지금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을 막 전부 하려 그래요. 전부가 아니라 많은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 취업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의 절반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답니다. 뭐 대충 한 25만 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근데 우리 청년들은 왜 그렇게 공무원을 좋아할까? 공무원을 해야 할까? 이게 이제 뭐 이 그림은 우리 공무원 학원이 입시 학원이 모여 있는 노량진이라 그러는데 여기가 뭐 공무원 학원도 많고 전부 청년들이 공무원 여기 가서 이제 학원 다닌다고 이렇게 있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보면 합격률이 1.8%래요. 100명이 시험 보면 2명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98명은 다시 떨어져서 집에 가든지 또 재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년 이렇게 돼요. 이렇게 낮은 합격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전국에서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러 온다는 거죠. 왜 그렇게 공무원을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제일 안정된대요. 그래도 그나마 제일 안정되기 때문에 이걸 하면은 그래도 뭐 한 60까지는 정년이 보장된대. 뭐 이렇게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대학 도서관에 가보면 뭐 공무원 책을 펴놓고 공무원 학생이
가장 많죠. 가장 많죠. 그래서 이게 좋은 현상이냐 아닌 현상이냐는 뭐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공무원 일자리가 워낙 없으니까 공무원에 몰리지만 공무원 되는 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다. 이거는 이게 실패할 준비 이런 정확한 냉엄한 현실을 알고 공무원을 응시를 하든지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하면 엄청난 시간 낭비와 나중에 후회하는 또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을 졸업한 우리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얼마나 될까요? 일자리가 이렇게 상황이 안 좋다면 조금 뭐 시간이 지난 데이터이긴 합니다만은 대충 65%에서 한 70% 정도 현재도 뭐 그렇습니다. 연도에마다 이제 경기에 따라 조금 상황이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대략 한 65% 70% 사이 정도 이제 취업이 된다고 보죠. 근데 사실은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나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취업의 질은 조금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다만 이제 전공 간에는 뭐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죠. 취업하는 뭐 직종도 물론 이제 다르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35% 내지 30% 정도는 취업이 안 된다는 거죠.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렇게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자, 이게 1학년 신입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아유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얘기를 1학년 때부터 해서 기를 죽이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그런 안 좋은 소식을 통해서 기를 죽이자는 게 아니라 현실이라는 거죠. 엄연한 현실. 불편한 현실이지만 현실이라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제대로 빨리 알고 빨리 대처하는 게 현명한 거지 피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을 하더라도 취업이 만만치 않다. 잘 못 준비하면 대학생활 하면 대학 졸업을 하고도 취업이 안 될 수 있다는 사실을 1학년 때부터 안다면 아마 대학생활을 좀 더 달리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다른 오해 없으시고 대학을 잘못 졸업하면 취업이 안 될 수도 있구나. 그것도 상당수의 학생이 30% 정도의 학생이 취업이 안 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은 1학년 1학기 때부터 좀 가슴에 새기고 대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유감스럽게도 모든 세대가 일자리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제가 시작하면서 인생은 뭐라 그랬죠? 직업이다 그랬잖아요. 일자리를 갖는 거잖아요. 이게 인생이 가장 중요한 보람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고 자기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러면서 경제적인 수단이 되는 이게 직업이고 일자리인데 아니 어쩌다가 모든 세대가 일자리 걱정하는 세상이 됐느냐는 거죠.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취업이 안 돼요. 취업을 했는데 뭐 제 적성과 관계없어요. 오래 못하겠어요. 상사하고 적응이 안 돼요. 회사 미래가 불확실해요. 뭐 이러고 다니는 사람도 그러고 또 안 다니는 사람은 취업이 안 돼요. 전 아직 실직 상태예요. 일자리가 없어요. 기업이 다 해외로 가요. 청년들의 고민이 이제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죠. 들어갈 직장이 없다. 그래서 뭐 큰 고민 중에 청년들 여러분 선배들 앞으로 이제 과에 들어가서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대학생도 물론이지만 졸업생들도 직업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이런저런 고민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러면 30대 기존 직장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85%가 이 직장이 아니네 이직을 검토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봐. 이 직장이 내 직장이나 어디로 옮겨야 돼. 월급이 너무 적어. 적성이 맞지 않아. 미래가 불투명해.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아니 어디 더 좋은 직장 없을까? 더 안정된 직장 없을까? 적성에 맞는 다른 직장이 없을까? 직장을 다니면서도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일자리 고민입니다. 그럼 그 위에 있는 40대, 50대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 같은 세대 분들은 일자리 걱정이 없지 않을까? 뭐 회사에서 뭐 부장, 이사 이러고 이러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나 조금 있으면 그만둬야 돼. 회사 분위기가 지금 나는 나가줬으면 하는 분위기야. 오래 못 다닐 것 같아. 나 곧 실직 당할 것 같아. 이게 40대, 50대들의 가장들의 장년층의
아주 고질적인 불만입니다. 또 이 세대가 되면 주부들, 가정주부들이나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죠. 이제 아이들을 다 키워서 자식들을 여러분 같이 다 이제 학교 다니고 밖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집에 혼자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도 곧 실직 당할 것 같고 우리 아이들도 이제 시집 장가 보내야 되는데 나도 뭔가를 벌어야 되는데 나 어디 일자리 좀 없을까? 여러분 어, 엄마 아빠 또래의 많은 여성분들 가정주부들도 일자리를 찾아다녀요. 그래서 뭐 식당에 가서 어떤 일이라도 어떤 청소 일이라도 허드렛 일이라도 막 하겠다고 나서는 게 또 40대 50대 여성들의 또 일자리 고민이거든요. 그럼 60대 70대 할아버지들 실버 세대들은 어떨까 하는 것이죠. 그분들 만나보십시오. 나는 아직 젊다. 퇴직은 했지만 나 이모작을 해야 되는데 나이 많다고 나를 채용해 주는 데가 없어. 너무 무료해. 나 아직 건강하거든. 돈은 안 벌더라도 뭐가 좀 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일자리 좀 뭐 없을까? 이 실버 세대 어르신들도 전부 또 일자리 타령이에요. 그러고 보면 전 세대가 일자리 타령입니다. 인생은 일자리라 그랬는데 전 세대가 일자리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건 엄청난 비극입니다. 이건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이건 세대의 큰 흐름의 큰 추세입니다. 이건 피해갈 수 없는 공통된 큰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이해하고 여러분은 20대부터 대학 때부터 이게 앞으로 30대, 40대, 50대 계속 일자리 걱정이겠구나.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앞으로 긴 인생 100세 인생인데 100세 인생 동안 계속 일자리 걱정하면서 살 건가? 그건 아닌데. 그럼 어떡하지? 자, 이 질문이 오늘 제 강의의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이 고민으로 이 강의가 시작이 됐고 결론도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 걸로 제 강의의 결론이 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요약하자면 모두가 일자리 걱정이다. 여기 그림에 있듯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공약 1호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일자리를 만들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 뭐 한 사람이 노력한다고 일자리 만들어지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기업이 경기가 좋아야 되고 기업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뭐 지금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1호 공약으로 얘기할 정도로 일자리 고민을 하는 모두가 일자리 걱정입니다. 청년부터 할아버지까지. 자, 시대가 이제 막 바뀌고 있어요. 융합, 4차 산업혁명, 온라인, 오프라인이 막 연결되고, 막 융합되고, 전부 자동화되고, 이제 빅데이터가 막 우리도 모르는 우리를 막 알게 되고, 이런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가 됐어요. 막 겁나요. 그러니까 어제 직업이 막 금방 없어지고, 내일 직업은 막 우리가 듣지도 못지도 못한 직업이 막 생기고, 막 급변하는 기술 혁명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특징 중에 하나가 한 가지 직업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미 예상을 여러분이 하시겠지만 한 가지 배운 기술은 2, 3년 지나면 다른 기술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운 지식도 조금만 지나면 벌써 쓸모 없어져 버려요.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긴 인생 100세까지 살려면 한 가지 직업으로 10년밖에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5년, 10년, 15년 지나면 직업을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퇴물이 돼요. 기계가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직업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학 전공이 저는 건축가니까 건축만 해서 전공 평생 살래요? 안 돼요. 그거 불가능해요. 계속 바꾸면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N잡러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들어본 학생들도 많을 것 같아요. N은 뭐 많은 숫자가 많은 이런 거고 잡은 일이에요. 러는 뭐뭐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직업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직장을 다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일을 막 해요. 낮에는 직장 일하고 밤에는 다른 일을 해요. 주말에는 다른 일을 해요. 친구들이랑. 아니면 틈날 때마다 또 다른 일을 구상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직업을 한 가지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살아요. 이거를 N잡러 세대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차하면 이 직업을 떠나서 이 직업으로 막 이제 옮겨 탈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한 가지 직업으로 소득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바로 옮겨 탈 수 있는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기관에서 72% 사람들이 4분의 3의 사람들이 저도 N잡러 할래요. 여러 가지 직업 해볼래요. 왜? 지금 직업이 불안해요. 지금 불안하지 않지만 이 직업이 언제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없어지더라도 이 직업이 없어지더라도 저는 바로바로 갈아탈 수 있게 저도 N 잡러 준비할래요. 원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0명 중에 7명이 이렇게 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뭐 수입이 필요했어요. 이 직업이 없어지면 빨리빨리 갈아타기 위해서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한 군데 오래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빨리 바꿀 줄 아는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유망한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고 오래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N 잡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대학 생활부터 전공부터 뭐를 할지 새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미 이건 알려진 사실이에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의 65%는 걔들이 성인이 되면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남학생 같으면 군대 갔다 오고 졸업 4년, 5년 뒤에 하면 한 5년, 7년, 10년 되면 지금은 없는 직업들이 그때가 막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여러분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했던 뭐가 되겠어요 하는 직업들 있잖아요. 그거 한 5년, 10년 지나면 거의 퇴물 직업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해서 정말 인기 있는 직업, 연봉 높은 직업 이런 걸 하려면 지금 없는 직업을 찾아야 돼요. 어디서 찾지? 지금도 고민해야죠. 저도 잘 모르죠. 분야마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현재 있는 직업 가지고 자격증 따서 뭐뭐 해야지 하는 준비보다는 앞으로 미래가 어떤 직업이 유망한 거야? 그러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라고 여러분이 앞서서 고민하고 찾아서 학교에서 막 가르치지 않는 거 공부해서 다 막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개별적으로 준비를 하는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기지 않는 직업, 지금 없는 직업을 탐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전문기관에서 얘기한 UN 미래 보고서에 나온 앞으로 이제 새로운 직업이라고 소개한 건데 여러분 대부분 못 들어본 것들이죠. 몇 가지 한번 예를 보십시오. 뭐 지금 있는 직업도 있고 이제 앞으로 생길 직업도 있겠죠. 이런데 직업에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을 찾아도 이런 전공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여러분이 전공에 따라서 이런 쪽 직업을 이제 탐색을 하고 나는 미래에 저거 할 거야. 내 전공이 가장 가까운 건 이거니까 내 전공에다 내 개별적인 내 혼자 공부를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다른 전공 복수 전공을 해서 공부를 해서 미래에 생길 이런 직업을 준비해야지. 이게 사실 앞서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직업 패턴도 많이 바뀌어요. 지금은 뭐 대기업, 공무원, 뭐 의사, 판사, 이급이 좋은 직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다. 이미 아닌 걸로 판명이 다 됐죠. 그죠? 직업의 우선순위나 선호도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서 예를 들면 이런 직업 밑에 있는 거 한번 볼래요? 여러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직업이잖아. 이게 무슨 직업이야? 아니에요. 이미 이 중에서 일부 직업들은 이미 이 직업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분이 쓴 책인데 도서관에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도서관에 가서 한번 빌려보세요. 여기에 보면 정말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직업들이 많아요. 물론 그게 다 생긴다는 직업은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패턴의 직업을 가지고 사는 시대입니다. 뭐 대기업의 부장, 과장, 뭐 차장, 이사, 상무, 전무 이것만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작은 작은 직업들 대도시에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 친구랑 여러분 부모님이랑 여러분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 지금 직접 갈 필요가 없잖아요. 요즘 뭐 전부 인터넷으로 SNS로 지금같이 이렇게 줌으로 온라인으로 다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도시로 멀리 갈 필요도 없는 직업들, 작게 작게 혼자 사는 직업들이 유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패턴의 직업 세계에 여러분이 빨리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 전공을 바탕으로 잘하는 걸 바탕으로 이런 준비를 어떤 조직에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런 실력을 음, 준비해서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 진로를 준비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은 이제 오래 사는 세대요. 뭐 사고 당하지 않으면 130까지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130까지 그냥 살 수 없잖아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130까지 살려면 여러분 사실은 100세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60, 70만 돼도 나이 많다고 실직을 쫓아내는 직장들인데 100세, 80, 90세 누가 보장을 하겠어요? 그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 일하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일자리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80, 90, 100살까지 일할 수 있는 직업이 뭐냐? 이걸 여러분이 지금부터 찾아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뭐 아빠가 그러는데 아빠가 엄마가 그러는데 뭐 직장 들어가서 30년 다니다가 60세 퇴직해서 연금 받고 살면 그게 잘 한다는 건데 안정될 거라는데 그러면 공무원 뭐 공기업 이런 데 가야 된다는데 아닙니다. 그런 직장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더더구나 없습니다. 더는 130까지 살려면 그렇게 하면 60대 되면 다 잘리는데요. 그럼 뭐 새로운 60년은 뭘로 살라 그러세요? 여러분 누가 채용을 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직장에 의지해서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일을 만들어서 100세 시대까지 100세까지 일하는 130세 수명 시대에 여러분이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더구나 여러분도 아마 이런 생각일 거예요. 이미 요사의 청년들은 연봉을 많이 주고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조금 연봉은 적더라도 작게 자유롭게 내 시간을 쓰는 나를 찾는 그런 직장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직업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주세가 아주 강하거든요. 여러분 선배나 엄마 아빠 세대는 아니면 고생해도 돈을 많이 받아야지 희생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4분의 3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자유가 더 중요해요. 제 개성이 더 중요해요. 저 삶이 더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전문용어로 워라밸 그러잖아요. Work and Life Balance. 그래서 앞으로 직업은 워라밸이 확보되는 워라밸이 되는 직업이 돼야 된다는 그런 직업이 되잖아요. 근데 직장 어디 취업해 보세요. 첫날부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통적인 직장으로서는 여러분 적성하고 맞지 않는 또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미 서구 유럽이나 미국이나 선진국에 가면 직장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직장 없이 살아요? 자기 혼자 일을 하는 거죠. 개인으로 일을 하는 거죠. 이거를 영어로는 뭐 긱 이카노미, 미 이카노미, 솔로프리뇨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일 이카노미 이런 이 신문에 늘 나는 용어입니다. 뭔가 하면 어떤 직장에 소속해서 직장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개인으로 개인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자유스럽게 그러니까 내 개인 이름이 곧 직장이죠. 근데 비정규직이에요. 직장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좋은 나쁜 의미의 비정규직이 아니라 좋은 의미의 자유스러운 프리랜서예요. 그러면서 벌이도 되고 자유스럽고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내 시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는 이런 직업이 최고의 선호도를 갖는 직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결국 지금까지 이 얘기를 요약하자면 이런 직업을 준비하는 대학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직업을 선망의 대상으로 지금부터 탐색하고 추구하고 컨셉을 잡아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델을 추구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또 다른 용어가 이제 인디펜던트 워크 그래요. work 영어죠.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람. 여기 설명이 있네요. 회사는 직장 소속돼 있지 않고 개인의 기술과 능력을 활용해서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람. 인디펜던트 앞에 얘기한 거하고 같은 이야기들이잖아요. 그죠? 뭐 유튜브 작가, 컨설팅, 강연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위에 있는 거는 영어로 된 거는 제가 미국에 있는 자료를 가져온 건데 여기 사례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청소한다고 나쁜 게 아니라 청소하는 사람은 또 고객 몇 개만 거느리고 빌딩 한 개만 가지고 있으면 평생 먹고 살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일하면서. 자, 이런 인디펜던트 워커로 독립적으로 일하는 다양한 사례들입니다. 짬의 시간을 내서 운전을 한다든지 이 사람은 편집자예요. 원하는 데 가서 편집 일을 해주고 일하는 장소가 따로 없어요. 자기 집도 카페도 여행 가서도 전부 일하는 장소잖아요. 그죠? 자, 이런 전문 지식을 갖게 된다면 누구나 독립적인 인디펜던트 워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최고의 직업이죠. 자유스럽고 월급도 많이 받고 일하는 만큼 벌고 평생 일할 수 있고 쫓겨나지 않고 자 이런 게 여러분들이 미래 직장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취업해서 사는 고용 시대는 끝났습니다. 고용해서 사는 시대를 코끼리 시대라고, 조직형 코끼리형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직장으로 살지 않고 개인 이름으로 살아요. 이걸 벼룩형 인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만나 인사를 하면 뭐 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옛날엔 사람들이 만나면 뭐라고 물어봐요? 어디 다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은 이게 말이 안 돼요. 왜요? 어디 다니는 데 없어요. 나는 집에서 일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벼룩형 인간으로 미래는 사는 그런 시대가 돼서 고용해서 취업해서 회사 명함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얘기한 걸 요약하자면 일자리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던 오늘날까지 알고 있던 그런 일자리 직장 시대는 갔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직장을 갖는 미래 5, 6년 뒤부터 미래는 직업, 직장, 일자리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일자리를 찾지 말고 직접 만드십시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일자리 많지 않아요. 앞에서 다 얘기했죠? 취업해도 평생 못 가요. 오래 가진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려면 남의 직장에 가서 하기 싫은 일 부자연스럽게 얽매여서 심부름하지 말고 내가 직접 내 일자리, 원하는 일자리, 잘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작지만 혼자지만 당당하게 자유롭게 내가 주인이 돼서 갑이 돼서 행복하게 10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오늘 제 강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정도는 책상 앞에 벽에 써붙여 놓으라고 권하고 싶어요. 이 강의 자료는 계속 올려져 있으니까 이번에 듣고도 또 계속 들어주시면 다시 한번 필요하다면 보고 이런 얘기는 저는 벽 위에 좀 써붙여 놓고 대학생활 하면서 공부하면서 계속 다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행히도 우리 사람들한테는 누구한테나 잘하는 거나 좋아하는 건 있다는 거죠. 누구한테나. 그래서 이걸 개발하면 된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갈고 닦고 실력을 쌓고 경험을 하면 다 누구나 무기는 가지고 이걸 잘하는 건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 작업을 인생을 설계하면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은 작은 작은 일들이 많은 생기는 시대가 됐어요. 기업들이 이제 일을 외주를 다 막 줘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도 한 가지만 잘하면 일이 많이 생기는 시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자기 홍보를 막 많이 막 여기저기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되죠. 페이스북 여러분 잘하는 거, 인스타그램, 뭐 틱톡 이런 거 하나만 잘해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방 안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 금방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개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생기고 돈 안 들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생기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일 한 가지만 있으면 큰 걱정 없이 자기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두 번째는 이런 일을 하는 걸 도와주는 게 제도나 수단이나 이런 게 많아진 시대가 됐어요. 인터넷, 모바일, SNS 여러분 선수잖아요. 그죠? 유튜브. 마음만 먹으면 뭐 뭐든지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이런 집안 여러분 전화기 하나가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학교 안에도 지금 3D 프린팅, 테크샵, 뭐 메이크스페이스, 목공소 이런 거 다 있어요. 우리 학교 안에도. 그래서 무료로 다 이거 배우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있습니다. 전공에 관계없이 이런 거 다 해볼 수 있거든요. 여기 가보세요. 가서 여러분이 뭐를 잘할 수 있는지 여기서 경험하고 실력을 쌓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새는 5만 원, 만 원, 작은 돈 가지고 10만 원 가지고도 업을 해볼 수 있는, 뭘 팔아볼 수 있는 학교 안에서도 뭐 그런 걸 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이런 시대가 됐고 학교 안에 지금 창업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 뭐 장학금까지 주는 복수전공 프로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대학 졸업하기 전에 이런 걸 다 체험해 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가면 자금을 무료로 주거나 지원해 주는 제도, 세금도 깎아주고 막 교육시켜주고 가르쳐주는 이런 데가 동네도 많아요. 여성 단체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지금 뭐 주위에서 학교 밖으로 가지 않고 멀리 가지 않고도 다 해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나 같은 평범한 사람도 창업을 하는 시대, 창업에 관심을 갖는 남녀노소 나이에 관계없이 대학생 청년 뭐 어른 관계없이
심지어는 고등학생들도 지금 뭐 이렇게 이미 나서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 대학생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기업가 정신입니다. 기업가 정신. 영어로는 entrepreneurship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말이 이제 뭐 그냥 용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 이제 신문에 막 그대로 원어로 나오거든요. 우리 학교에는 entrepreneurship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어딘가 한번 찾아보세요. 캠퍼스 안에 있어요. 총장님께서 기업가 정신을 기르자라고 이제 빌딩 이름을 entrepreneurship 빌딩으로 붙인 데가 있거든요. 그럼 entrepreneurship은 기업가 정신이라는 뭐를 얘기하는 건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좋아하는 거 한 가지를 가지고 개발하고 공부해서 내 직업으로 그걸 만들어서 뭐 다소 위험하고 실패가 있겠지만 그거를 감수하고 경험을 쌓아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취해 나가는 자세와 정신이 기업가 정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대학 때 젊을 때 나이 어릴 때 갖춰야 될 가장 첫째 자격이 기업가 정신을 갖는 겁니다. 기업가 정신이 강하면 여러분 취업할 걱정 필요가 없어요. 기업 조직에 들어가더라도 금방 두각을 나타내죠. 막 도전하고 가만 앉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한 교육의 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앞으로 여러분 이제 학교에 들어왔으니까 물론 전공을 지금 뭐 제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전공을 가지고 전공이 자기 간판이잖아요. 간판을 그 전공을 잘 살리려면 사실은 기업가 정신이 강해야 됩니다. 이 기업가 정신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이 학교에는 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공 공부와 함께 나의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앞으로 기르지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숙제이고 중요한 화두가 되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이미 뭐 많은 데서 인정을 합니다. 불확실한 글로벌한 다이나믹한 급변하는 환경에서 사실은 제일 필요한 사람 개인의 능력은 기업가 정신이다. 이건 인생 기술이다. 이렇게 여기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이거는 하나의 누구나 가져야 될 전공과 관계없이 갖춰야 될 하나의 뭐 필수 자격 요건이에요. 기술이에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누구나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걸 기업가 정신을 기르는 가장 그 교육 프로그램이 창업 교육입니다. 학교 안에 오면 창업 프로그램이 뭐 굉장히 많아요. 복수적으로 있지만 과목으로도 강의도 들을 수 있고 비학점 과목도 있고 비교과 프로그램도 있고 뭐 해외 가는 거 프로그램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창업 교육의 기업가 정신을 이수한 학생들은 이런 학생들이 변화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된다. 자신감이 생기더라. 창의적이 되고 협력적이 되더라. 사람을 잘 사귀더라. 도전적이 되더라. 겁내는 게 없더라. 막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꼭 여러분이 전공과 함께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경험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순천향대학교는 창업지원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정부 자금을 지원 자금을 가져와서 복수 전공 창업 복수 전공도 할 수 있고 동아리도 여기서 하고 있고 창업 경진대회도 하고 창업 캠프 창업 인턴십 뭐 창업 장학금도 뭐 이거 가지고 해외도 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왜 이거 안 하세요 여러분들? 돈까지 주고 한다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강하게 만들어서 기업가 정신을 기르는 건데 이걸 왜 안 하겠어요? 모든 신입생들 1학년 때뿐만 아니라 반드시 여기부터 들려서 전공 공부와 함께 어떻게 나를 강하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으로 만들까 꼭 가길 바라겠습니다. 두 학생의 사례를 좀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유감스럽게 이 학생들은 이제 우리 학교 학생은 아니고 다른 학교 학생입니다. 제가 뭐 대학 이름은 얘기를 하지 않도록 뭐 서울에 어쨌든 유명한 학생인데요. 궁금하시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옵니다만은 이 학생들이 왜 제가 가지고 왔는가 하면 졸업식장에서 이제 총장님의 이제 축사를 하잖아요. 뭐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러면 답사하는 학생이 있잖아요 보통 졸업생 대표. 이 졸업생 대표로 그 졸업식에 답사한 학생들이에요. 2017년하고 2019년도에. 근데 보통 답사하는 학생들은 성적이 제일 좋은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아니고 창업을 한 학생들이에요. 근데 그 많은 졸업한 학생 중 성적이 좋은 학생, 뭐 만점 학생도 있을 거고 좋은 직장에 들어간 뭐 사법고시, 뭐 의사 된 학생들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작은 뭐 앱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솔루션 하나 가지고 아직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하는 이 창업한 학생들을 왜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시켰을까 하는 거죠. 이 총장님이 왜 이런 학생들을 창업한 학생들을 졸업생 대표로 답사를 시켰을까 하는 거죠.
총장이면 아무래도 자, 지금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인생 130인생까지 살려면 어떤 직장에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작은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나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살아보는 연습을 하는 도전과 용기 있는 학생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험한 세상, 불확실한 급변하는 세상은 이 학생들과 같이 기업가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조직에 안정된 조직에 의존해서 종업원으로 살게 되면 평생 그렇게 살게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아주 획기적인 사례가 되는 거죠. 이런 학생들이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고 심벌이 된다는 심벌. 그러니까 그 뜻은 뭔가 하면 앞으로 대학 생활은 이런 학생들 같이 창업을 준비하는 도전을 준비하는 기업가 정신으로 사는 준비를 하는 게 대학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는 하나의 사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학교도 이제 앞으로 뭐 이런 학생들이 졸업생 답사를 하는 이제 때가 오겠죠. 오면 여러분 모두가 나도 도전했어. 나도 지금 기업 아직 준비하고 있어. 언젠가는 할 거야. 라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세 번째 결론은 앞으로는 스스로 자기 일을 만드는 시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직장에 취업해서 명함 가지고 저는 이런 직장에 다닙니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이 일을 가지고 제 일을 만들었습니다. 아직은 작지만 저는 평생 이걸로 살라 그럽니다. 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이 되려면, 이런 졸업생, 이런 대학생활이 되려면 지금부터 이제 뭐를 준비해야 될까 하는 걸 제 결론 삼아서 한 8가지 정도 제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런 인생이 되려면 삶의 개념부터 바꿔야 되겠습니다. 왼쪽의 인생에서 오른쪽 인생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인생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막연하게 알고 있던 부모님한테 들었던 그런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좋은 삶이라는 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기 싫지만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업원이기 때문에 충실한 심부름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봉급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을 싫지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월요병이 생기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60대면 퇴직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불만 삼지 마십시오. 매일 쳇바퀴 돌지만 그게 직장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었어요. 그 얼마나 불만이고 부자연스럽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더구나 지금은 이런 인생도 보장이 되질 않아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완전히 바꿔서 앞으로 인생은 제가 사는 겁니다. 저 직장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업입니다. 기업가입니다. 저는 제 일이 싫지 않습니다. 제가 주인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제가 하지 않으면 이거는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명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려면 도전하고 성취하고 돈도 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봉급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다. 내가 일한 만큼 버는 겁니다. 이거는 일이 하기 싫어서 남이 시켜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실현하는 겁니다. 내가 발전하는 겁니다. 일이 할수록 내가 만족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쫓겨나거나 그만두는 게 없습니다. 내가 하기 싫을 때까지 합니다. 다소 위험스럽고 힘은 든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로 삶의 의미가 있고 주도적이고 남의 간섭이 없고 삶의 성취를 만족감을 행복감을 느끼는 인생입니다. 자, 삶의 컨셉을 바꿔야 됩니다. 인생의 컨셉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고민, 탐구, 부모님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사는 삶의 개념 컨셉을 바꾸십시오. 두 번째는 모범생보다는 이제 모험생이 되십시오. 앞으로는 미래는 워낙 빨리 바뀌어요. 정해진 게 없어요. 누구도 10년 뒤에 뭐가 일어날지 잘 몰라요. 그럴 때 뭐가 제일 좋아요? 모험입니다. 겁먹지 않은 겁니다. 안 되더라도 실망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계속 일어서는 겁니다. 도전하고 체험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인생은 원래 그런 거다. 불확실하다.
계속 변하는 거다. 원래 그런 거야. 나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감당할 수 있어. 왼쪽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오른쪽 같은 인생. 다이나믹하잖아요. 가슴이 뛰지 않나요? 자, 이런 인생을 여러분은 부모님은 지금도 계속 이런 인생을 강조해요. 너는 내 아들, 딸이기 때문에 얌전하게 살아라. 험한 세상 살지 말고. 자,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기회가 오지 않아요. 살 수가 없어요. 자, 스스로 뛰쳐나가서 이런 실력을 길러야 돼요. 간담을 길러야 돼요. 배짱을 길러야 됩니다. 자, 이런 인생을 사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학업에 대한 학벌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이 여러분은 맞다고 생각해요? 틀린다고 생각을 해요? 맞죠? 근데 많은 학생들은 글쎄요 아마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책 이름입니다. 왜 A 학생은 C 학생 밑에 가서 일하는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왜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사회 나가면 공부 못하는 학생 밑에 가서 일하지? 그리고 왜 B 학생은 공무원이 되지? 저게 도발적인 제목이에요, 책이, 그죠? 공부 잘하는 학생이 사회 가서 잘해야 되는데 왜 공부 잘하는 학생이 사회에 나가면 공부 못하는 학생 밑에 가서 일하는 거야? 왜 그러지? 이 책 꼭 읽어보세요. 학교에서는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공부하는 게 좋아? 이 책을 꼭 도서관에서 한번 보도록. 보세요. 자, 이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일 것 같아요? 유명 기업들이잖아요. 세계 1, 2, 3, 4위 기업들이 얘기 다 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남자예요. 그죠? 출세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하고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어렵죠. 하나도 공통될 게 없어요. 사람이고 기업이고 말이잖아요. 이 책에 답이 있습니다. 이게 책 이름입니다. 도서관에서 이 책 꼭 좀 보십시오. 이 기업을 만든 창업자들이 대학을 안 나왔거나 대학을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입니다. 대학 학력 가지고 대학 졸업장 가지고 기업을 만들거나 성공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대통령도 있고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든 창업자도 있지만 대학을 안 나왔거나 중도에 그만둔 사람들입니다. 저도 여기 이런 분들이 대학을 안 나온지 나 이 책 보고 알았어요. 더군다나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대학 그만둔 게 정말 잘했어. 대학 계속 다녔으면 나 애플 못 만들었는데 아이폰 저 성공 못했을 거야. 그 시간 낭비였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오해 없길 바래요. 대학 그만두란 얘기 아니죠. 대학에 졸업을 하면 졸업장만 있으면 뭐 대충 다른 것도 해결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해다. 졸업장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걸 이분들이 보여주는 거죠. 물론 졸업장이 뭐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되지만 졸업장만 가지고는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모든 게 해결된다는 아니더라는 거죠. 실력이 없거나 대학을 졸업했지만 할 줄 아는 게 없거나 경쟁력이 없으면 도전의식이 없으면 큰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대학을 대충 다녀서 졸업장만 가지면 인생이 쫙 펼쳐지지 않을까? 유감스럽게도 NO입니다. NO. 자, 그러면 대학 때는 무슨 공부를 해야 되나요? 대학을 괜히 왔나요? 자, 이런 회의가 들거나 괜히 엉뚱한 생각 든다면 여러분 이 책을 꼭 보길 바랍니다. 대학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라 대학 때 공부를 배울 걸 제대로 배우고 체험을 제대로 해야 된다. 할 걸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학벌 사회가 이제 깨지고 있다. 학교 이름 서울에 있는 뭐 AB 1, 2, 3, 4 등 이거 가지고 사는 시대는 지났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서울의 최고 좋은 대학에 갔던 학생들이 이제 그만둔다는 신문 기사입니다. 이건 뭐 사실이거든요. 서울에 있는 학생들도 취업이 안 되고 학교 이름 가지고 들어갔더니 취업이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만두는 사태가 최근에 생기고 있어서 나온 기사 중에 하나고 최근에도 뭐 계속 이런 현상 생기고 있습니다. 유명한 비즈니스 인사이드라는 잡지에서 이런 기사가 작년에 났나요? 애플, 구글, 넷플릭스 세계 최고의 기업이잖아요. 여기서 그랬어요. 우리는 더 이상 4년대 졸업생을 뽑지 않습니다. 뽑을 때 졸업장을 보지 않습니다. 졸업했는지 안 했는지 안 물어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졸업장이 만사 통행증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 좋은 학교, 나쁜 학교 이제 묻는 사람
크게 없다. 졸업했니 안 했니라고 물어보는 시대도 이제 가고 있다. 아직은 물어보기 때가 많겠지만 점점 더 안 물어본다. 이제 이런 시대입니다. 더구나 이제 지식을 배우는 학교는 이제 큰 의미가 없어져요. 이거를 배우는 학교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대학도 아직은 많은 경우 이를 가르치고 있지만 이거는 뭐 위키피디아 가면 다 있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한 대면 뭐 다 금방 찾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제 교육에서 이런 걸 배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인데 여러분 이런 쪽에 얼마나 경쟁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나요? 이게 바로 이제 우뇌죠. 우뇌가 강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뭐 중고등학교, 대학도 포함해서 계속 좌뇌만 기르잖아요. 암기력, 외워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뭐 AI나 빅데이터나 전산이나 뭐 컴퓨터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배우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미래 생존을 위한 요건에도 뭐 어느 전문기관, 미국에는 이제 교육협회에서 한 얘기인데 어디에도 뭐 어, 좋은 대학을 가라, 성적이 좋아야 된다, 달달 외워라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적응 능력, 사람 사귀는 능력, 의사소통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자기만의 이야기를 할 줄 아는지, 남이 못 보는 걸 볼 줄 아는지, 협업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지, 미래지향적인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떤 기회를 발굴하는 남다른 눈이 있는지, 뭐 이런 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걸 기르는 대학 생활, 여러분 공부, 미래를 위한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모범생이 아니라 모범생. 학교에서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이 우대받던 시대와 사회나가 출세하는 학생은 똑같지 않더라는 거죠. 이게 다르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학교에서 공부 못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죠. 이것만 잘해서는 미래 준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거를 잘하는, 이런 걸 많이 체험하는 그런 대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준비해야 될 사항이 전공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문과, 이과 이제 구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문과 학생은 이과 공부해야 됩니다. 이과 학생 문과 공부해야 되고요. 복수 전공을 하든 도강을 하든 청강을 하든 한 가지를 오래 못 간다는 이 자명한 진리입니다. 이미. 그래서 여러분 전공 지식만 가지고는 사실 5년, 10년 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학과 제도, 학점 따는 제도는 전공만 듣게 돼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벗어나야 됩니다. 전공 학과를 벗어나서 다른 과로 가고 다른 과 공부하고 다른 과 학생들 사귀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가고 기회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학교에는 뭐 전과 제도도 있지만 복수 전공 뭐 동아리 많습니다. 이런 거.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사실은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 다른 영역을 계속 탐구하는 준비하는 그런 대학생활을 하십시오. 뭐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왔겠지만 나만이 정말 나만 잘할 수 있는 이게 없으면 어디 가도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남의 눈에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찾기가 잘 없죠. 그러면 일단 할 수 있는 걸 해라. 하다 보면 좋아진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이걸 정 못 찾겠으면 일단 할 줄 아는 한두 가지를 찾아보자. 아무거나 좋으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시작해보자. 그런다면 나중에 바꿔도 되거든요. 좁게 깊게 파봐라. 전공과 관계된다면 뭐 제일 좋겠지만 전공과 관계 없다도 크게 염려하지 말아라. 계속 공부하고 이런 거 해라. 그 다음에 나만의 브랜드. 그게 결국은 이제 경쟁력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된다. 나만의 주목이 필살기가 뭘지 대학 때 가급적이면 저학년 때 찾아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보자. 부모님이 은혜를 부모님은 태어났잖아요. 여러분의 뿌리고 가장 위대한 분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근데 사실은 또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시대가 워낙 빨리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시대가 워낙 빨라서 이제 빨리 바뀌다 보니까 그분들 이야기가 이제 옛날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 와 있지만 엄마 아빠들이 지금도 이렇게 사실 잡고 있는 거거든요. 막 계속 카톡 와요. 지금도 그죠.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뭐 잘못된 건 없어요. 근데 현실하고 많이 동떨어진 얘기가 많아요. 더군다나 미래 변화, 여러분 진로 이런 쪽에는 부모님이 하는 얘기는 굉장히 구시대적인 얘기가 많아요. 그 사실은 그분들하고 여러분들하고는 운동량이 다르거든요. 규칙이 달라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부모님을 뭐 불효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참고하되 그분을 넘어서야 돼. 부모님을 넘어서야 됩니다. 설득하고 어머님 아버님 말씀 다 좋은데 저를 위한 얘기 충분히 이제 고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가 여러분 엄마 아빠 어머님 아버님 얘기한 시대가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공무원 더 이상 안정된 직장 가지고
70, 80까지 일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고생하는 길로 접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을 키워야 됩니다. 배짱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30, 40, 10대 가서 안정된 내일로 60, 70까지 가는 정말로 내일로 사는 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저 고생하는 거 사서 젊어서 사서도 고생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설득해서 여러분 홀로 서는 연습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로 나가야죠. 우리나라도 이미 뭐 성장을 해버렸어요. 이제 어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는 많이 생기지가 않아요. 해외로 나가면 기회가 10배로 생겨요. 더구나 한류 때문에 외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뭐 각광을 받고 뭐 호감도가 좋아요. 그래서 기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 가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한 10년 지나면 해외 나가서 살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나가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기회 구상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뭐 한 10배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을 겁내지 말고 사실은 대학 때부터 인턴십 또는 뭐 교환학생 이런 걸 통해서 해외를 막 나가십시오. 이 프로그램 많거든요. 해외 나가는 거. 그래서 무조건 자원해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나가서 여러분 졸업하고는 해외로 간다. 기회를 찾아서. 그래서 앞으로 내 인생은 세계를 무대로 살겠다라는 생각을 지금부터 하고 그런 배짱을 대학 때부터 길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을 장악해야 됩니다. 앞으로 모든 기회는 온라인에서 오게 된다는 거죠. 돈 안 든다는 거죠. 쉽게 자기를 홍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뭐 우리 교수들보다는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온라인에서 자기 얘기를, 자기 주장을, 자기 키워드를 가지고 주인 행세를 해보라는 거죠. 계속 손님으로, 고객으로 좋아요만 누르지 말고 이제부터 내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온라인이 장악되면 사실은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온라인을 빨리 장악하는 연습을, 체험을, 실력을 대학부터 쌓으십시오. 마지막 8번째는 이제 내 업을 만드는, 앞으로 이제 내 직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업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내 일로. 연습을 하는데 가장 아주 참고가 되는 책 한 권 있어서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1인 1업, 모든 사람은 자기 일을 만들 수 있다라는 아주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책을 보면, 나도 할 수 있겠네. 지금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네. 정 안 되면 우리 아버지가 가진 뭐를 가지고 빌려주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네. 하는 많은 아이디어들이, 힌트들이 있는 책입니다. 도서관에 있습니다. 여러분 빌려와서 주말에 이런 거 한번 보면 막 용기가 생길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네. 못난 나도 할 수 있네. 아무나 할 수 있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보면서 내 인생은 이런 업으로 살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계기를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나고요. 자, 제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신입생 여러분, 지금까지 듣던 거와는 다르게 세상은 코로나를 시작으로 아니면 그 전부터 4차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시대가 세상이 운동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이 바뀐 운동장을 눈여겨볼 기회가 아직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입시 공무원 하느라고. 그래서 빨리 바뀐 세상을 빨리 체험을 해야 됩니다. 빨리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대학 전공을 공부하는 방법도 대학 생활을 하는 방법도 달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장도 진로도 지금 듣던 대로 좋은 직장이라는 게 다 바뀝니다. 좋은 직장이 더 이상 아니고 오래가는 직장이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길게 여러분 130까지 살아야 되는데 인생을 130까지 살려면 오래 일을 하는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직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130 인생을 100세까지 일하려면 결국은 내 일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직접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학생 때부터 젊을 때 경험 없는 돈도 없는 사람이 하기는 어렵겠지만 대학 때부터 경험을 쌓으면 직장생활 처음에 초기에 해서 경험을 쌓으면 30대 초중반, 20대 말 정도 언제든지 여러분 남보다 빨리 자기 일로 시작을 할 수 있고 독립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주도적인 인생으로 남의 직장에 가서 심부름하면서 평생 하기 싫은 직장 하다가 원하지 않을 때 쫓겨나는 그런 우울한 의뢰 인생이 아니라 자신 있게 당당하게 도전하면서 행복하게 주도적으로 사는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계획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얘기를 다 이해를 못 하겠지만 지금부터 공부를 하고 선생님,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이런 분야에 대한 실력을 쌓고 도전하면서 체험하면서 제 얘기를 인정하고 여러분만의 길을 찾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를 그냥 지나가면 금방 또 다 잊어버려 지나갑니다. 지금 오늘 들은 강의를 그럼 나는 내일부터 뭐 하지라는 해야 될 사항을 좀 적어 보십시오. 뭐부터 바꿔야지. 뭔 공부를 해야지. 무슨 뭘 습관부터 바꿔야지. 라는 다짐을 좀 몇 가지 적어보고 내 강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계속 이 온라인에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와서 자주 듣고 또 되새기고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저한테 나중에 질문을 뭐 이메일이나 이런 것도 학교 안에 제가 있으니까 상담을 올 수도 있습니다. 상담 오면 내가 또 더 용기도 주고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재미없는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줘서 고맙고 우리 캠퍼스에 만나면 서로 인사하도록 친해지도록 그리고 여러분 캠퍼스에 빨리 나오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